이재명의 정치사전에 차별화는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의 판단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은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합니다. 언론이 진실탐구, 팩트체크를 외면하고 정보를 왜곡한다면 주권자의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하고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고의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오늘 보수 언론들은 소비가 의무로 된 지역화폐가 아니므로 통신비 지원 예산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는 저의 발언을 왜곡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 지원은 효과 없다며 정부, 여당의 반기를 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비대면이 강제되는 현 시국에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고 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경제적 효과를 특정한 인터뷰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귀속되어 승수 효과가 없다고 한 객관적 사실 지적을 효과 없다는 비난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정부 여당 반기로 비트는 갈등 조장 왜곡 편집은 대표적 가짜뉴스이자 대의민주주의 훼손 행위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내지만 일단 결정되면 결정된 정책을 수용하고 원만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리할 것임을 수차 밝혔고 실제 그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은 그 일원인 저의 성공이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순사 만들어온 토대 위에서 새로운 성과를 더해 올리는 것이 저를 포함한 민주당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토론을 분열과 갈등으로 오도하고 발언을 왜곡해 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닙니다. 일부러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오독에 기인한 오해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구경 불구경에 더해 싸움 구경이 3대 구경거리라고는 하지만 일부러 싸움 붙이고 국민을 속이며 없는 싸움 지어낼 일은 아닙니다. 내부 갈등의 적전 분열은 극복해야 할 적폐 세력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니 차별화나 방기드는 구태 정치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잘못된 보도의 즉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책 축제 개막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 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등 일회성이지만 경제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광역 단위의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책 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10일막을 올렸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총 3부로 이루어진 온라인 개막식에서는 오후 1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에 이어 이재명 지사의 개회사, 장향국 도의회 의장과 박람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환영사 및 축사가 영상으로 공개됐다.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과 기본소득 전문가 김찬휘 위원이 기본소득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고 홍보대사 유튜버 장덕대가 온라인 박람회 사용법을 친절히 안내했다. 또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와 근이성호, 리베르타 트리오의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뮤지컬 영상 하이라이트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3D 가상 전시관으로 전시관을 구현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재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 시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 지역화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 시간 이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10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선언식이 공개되며 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 라는 주제로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과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등 11개국 27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서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1%가량 높은 시급 15,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3,364원보다 1.7%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급여 기준으로는 37,000원이 늘었다. 월 216만 6천원에서 220만 3천원으로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 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상대 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 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428원에서 1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2020년도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1540원을 확정 짓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교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도모해왔다. 다음은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 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 애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의 시가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 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